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주성진이라고 합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자체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철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연한 것들이 하나씩 다 당연하지 않아졌었고, 함께 하게 되실 6분의 선생님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뭐 의사소통을 이걸로 하게 될 텐데 저희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일단 김환식 선생님께 손을 흔들면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와 예술과 교육의 합성어인 문화예술 교육의 철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교육도 될 수 있고 예술교육도 될 수 있고 문화예술 교육도 될 수 있는데 이 문화가 뭐냐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문화가 뭔가 이상하게 그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양해야지 되는 건데 문화가 점점 그 협소해지고 있고 단선화되어 가고 있고 전체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 하시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지금 얼마나 일반적인가 내지는 얼마나 독립적인가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문화를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양말. 난 아직도 문화가 뭔지 잘 모르겠다. 파란색. 비대면의 일종의 공통의 잡담에 뭐 고민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것과 별개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자기 질문을 갖는 건데 우리가 혹시 내가 그 문화와 예술과 질문에 대한 자기 질문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원하신가요? 아, 예, 시원해집니다. 조금. 예, 알겠습니다. 철학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로 타인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철학과 그 신념은 자기 문화예술 교육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환식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단어들은 다양성, 우연, 차이 이런 단어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예술 교육은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사실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낯설고 이상하고 조금 불편하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각자가 자기 포지셔닝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이해들이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다른 베이스에 있는 분들은 각자의 베이스대로 문화예술 교육을 해석하고 정의하고 어떤 활동의 꼴을 만드는 게 각기 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방향들을 지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교육이 질문을 만드는, 그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 내가 잘 살고 있나?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지? 좋은 삶이라는 건 대체 뭐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소재나 도구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데 기준이나 지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월식 선생님께서 이제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문화예술 교육의 철학 안 쓰는 팀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정확히 문화예술 교육이 말하는 다양성은 그것과 싸우는 사람인 거죠. 내 밖에서 누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왜 꼭 그대로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게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는 다양성이겠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뭐 불쾌하게 혹은 대차게 질문하는 그런 참여자들을 마주할 때 성공적 세팅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포용하거나 그것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선생님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래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5명 모아서 우리는 더 밀도 있는 수업을 하겠다 해도 지금은 가능할 거예요. 공적 기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거의 유일한 기회인 거고
지금 그런 시도들이 돼서 좋은 사례를 쌓아놓으면 다음 해에도 우리가 5명만 모아서 했더니 이렇게 더 결과가 좋지 않았냐, 또 가자, 이런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저는 세 글자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참에. 그동안 못했던 거 이참에 한번 해보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는 미션이 그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목표와 목적을 넘어선 저는 새로운 해석이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교육을 스스로 나의 문의를 만들어내는 길, 문화예술 교육가들은 그런 각자의 문의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돕는 사람. 그럴 때 무엇으로 해서 이제 장르별 결합들도 나올 수 있겠고, 혹은 장르의 넘나듦도 있고, 혹은 장르의 융합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문화예술 교육으로 가는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건 아까 김호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자기 질문, 이러면 신청서 할 때 저희 기대 효과라는 걸 쓰잖아요. 되게 멋있게 썼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너는 확신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 갑자기 겁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고민이랑 생각들은 끊임없이 저를 계속 괴롭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그러면서 저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과정들이 생겨났는데, 저는 매 차시 모든 프로그램의 영상을 다 찍었어요. 제가 집에 가서 혼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 그다음에 강사 선생님들의 지도 방식과 대화법, 스킬, 모의 수업을 통해서 저는 그 프로그램 진행했던 것들이 가장 저에게 조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 시대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지춘 선생님이 조금 말문을 열어주시고. 한 두어 달 전에 수박을 처음 사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이 씨를 심으면 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란다에다 흙을 담아가지고 심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아침에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저를 깨우면서 이거 지금 싹이 올라왔어!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시골에 살 때 수박을 먹게 밭에다가 텃밭에다가 심으면 어느 날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수박이 이렇게 싹이 나서 수박이 열리고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데도 못,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뭐 이런 가장 그렇게 뭐 예민한 시기였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주어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자기가 경험들이 쌓였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생각 속에서 툭툭 이렇게 발현되더라고요. 조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알아서 온다는 말이 되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비대면도 사실 대면의 방식이잖아요. 공교육에서는 사실은 한 교실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업을 받는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거를 이제 최근에 뭐 블렌디드 러닝이다, 플립 러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정상이나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정상처럼 여겨지는 어떤 뉴 노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의지거든요.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온라인 교육 안에서 교육적 성취, 어떤 학습적 성취, 배움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이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학습적 성취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문화예술교육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번 시기처럼 뭐라도 해도 되고 뭐도 해도 되고 뭣도 해도 되는 어떤 시기는 사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일단 문화예술교육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거 만나서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지만 그 뉘앙스들, 그 사람의 눈빛, 호흡, 에너지, 기운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알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발적 경험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에 관련해서는 아마 현장에서도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비대면이 갖는 한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을 다 같이 모을 수 없으니까 방탈출처럼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어떤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공간에 아이들이 한 명씩 와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를 이룬다든가, 아니면 야외의 어떤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소 특정형 공연처럼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뭐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도 아까 그 줌 채팅창이나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경직성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왜 하던 것만 하냐, 새로운 시도를 하라 하고,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고민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단체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 이런 훈수를 두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의, 문화예술인들의 독립적인 어떤 자율성 같은 자유의지들이 더 발현되는 방식으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좀 더 이 문제들을 현장의 어떤 자율성들을 이렇게 부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실험되는 어떤 다양한 사례들이 다시 재단 행정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런 순환이 서로의 경험과 그 실험들이 선순환되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정책의 매우 향후에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의 모든 재단,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제도와 현장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들이거든요. 그런 중간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그 날라다주는 그 경험과 고민과 또 방향들을 이렇게 서로 날라다주는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각 장르의 분업보다는 잘 만들어진 비빔밥이 문화예술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른 것 같다. 여러 장르의 다원 예술이 합쳐진 좋은 예시가 있다면 좀 알고 싶다. 그냥 하나의 방법, 방향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노래가 나오면 그게 음악이란 장르가 들어가시는 거고, 색칠을 하면 미술이란 장르가 들어가시는 거고, 몸짓을 하면 그게 춤이라는 장르가 들어가는 건데, 뭔가 융합이라는 거대한 그 단어 안에 내가 무언가를 되게 크게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은 그런 접근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움직임 수업이 베이스로 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움직임 수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이용해서 노래도 불러보고 노래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뭐 그림도 색칠하고 그 색칠에 따라서 뭐 움직임 에너지가 다르게 다르게 해서 춤도 춰보고, 그런 움직임의 변화 같은 건 아이들이 다 선택을 해서 빨간색이면은 뭐 흥분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진행해 갔던 것들로 해서, 가능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수업 차시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향을 했던 것 같아요. 융합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게 머릿속에 조금 그 개념이 잡히겠다라는 의견을 쉬는 시간에 잠깐 여기 토마스 선생님하고 이렇게 잠깐 했었는데, 예전 김원수 선생님 개인전 중에 보안여건에서 했던 작업이 있는데, 거기에 다름질하는 퍼포머가 계속 흰색 와이셔츠를 구겼다가 폈다가 구겼다가 폈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 겁니까? 그 동작 하나니까 뭐 이렇게 안무로 볼 겁니까? 뭐 춤 혹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보고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거기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꾼다 그러면 도구들을 다 빼고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연달아서 쭉 이어졌다라고 보면
어떤 그림이 풍경이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교육자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할 때 왜 달인질이라고 하는 것이 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복합적인 장르가 뒤섞여 있고 이 행위 하나가 그냥 보이는 것은 단순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융합적인지를 설명을 하고 설득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다른 장르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한다라고 해서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세우려고 하는가에 대한 발상, 그 다음에 자기의 예술적인 태도,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분석하는 관점이 섰느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융합과 통합은 타 장르 간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물리적 조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서류를 쓴다고 해서 그것은 융합과 통합으로 해석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모든 장르가 다 통합적 사유와 융합적인 걸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는 모든 종합 학문이 녹아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을 융합적으로 분석하고 소개하고 진행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 내가 못한다 치면은 그걸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나의 프로그램과 진행 사고를 이끌어 보는 거죠.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